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4월 8일이고 수요일이네요. 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뭐 가장 크게 따지자면은 트럼프가 이란과 2주일간 휴전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고, 뒤에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워낙 뭐 중구난방이라 흘러나온 내용을 보면은 뭐 농축 우라늄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거 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미국이 이라크 침공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좌지우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해로서 많은 선박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휴전하고 양쪽이 종전을 하면은 원상 회복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협상을 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미 2월 말에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었고, 가장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실히 느끼셨겠지만 핵무기는 없는 것이고, 이란이 말입니다. 그리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 그게 확실한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공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핵 농축은 돼 있다, 이 정도까지는 돼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의 이란 침공이 훨씬 있기 전부터 그 농축된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가 벌써 이란 측에서 제안이 있었잖아요. 상업용 용도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20% 이하의 저농축으로 변환시켜서, 희석시켜서. 지금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지고서는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무기를 만들려면은, 즉 순간적으로 뭐 핵폭탄이라는 게 벌써 1940년대 이미 개발된 거잖아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핵이 있다, 핵 분열을, 우라늄이 있다, 되게 반응성이 높고 에너지를 많이 가진 우라늄이 있다. 근데 그게 갑자기 핵 분열을 통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성냥개비 탁 꺼서 불이 확 붙죠. 산소랑 갑자기 반응을 했어. 근데 성냥개비가 그냥 있으면 여러분 그 위험하다고 느끼십니까? 절대 아니시죠. 벽면에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반응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라늄이나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성냥개비에 붙은 화약보다는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그게 다를 따름이죠. 그러면 그게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연쇄 반응으로 분열을 시키느냐. 일단 촉발이 되면 분열이 막 되거든요. 열과 압력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핵폭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 지금 딱 한 번 사용됐잖아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거기에 되면은 뭐냐면, 지금의 RPG 같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을 분해를 해보면 한쪽에는 우라늄이 있고 90% 이상 농축이 된, 그래야지 연쇄 반응이 빨리 일어나면서, 연쇄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는 것은 폭탄이 된다는 건데, 폭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연쇄 반응을 촉발시킬 반응 에너지를 뭘로 불러일으키느냐, 우리 성냥개비 탁 긋는 거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안에 RPG 같은 성형 자격탄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폭이 되면은 그 성형 자격탄에서는 강력한 고열 고압의 메탈 제트가 나오잖아요. 그걸 우라늄을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라늄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반응 에너지가. 그럼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90% 이상의 농축도가 필요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 연료는 20% 이하의 농축도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갑자기 폭발하지는 않는다. 서서히 끌어오를 따름이지. 그래서 현재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진 우라늄은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으로 거래가 돼요. 우리도 아마 캐나다에서 많이 사오든가 뭐 그래요. 근데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지금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 재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90% 이상 농축된 것을 20% 이하로 희석시켜서 팔겠다,
그게 뭐 어떤 또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세대 원전으로 가게 되면 오늘도 뒤에 이야기 잠깐 나올 거예요. 차세대 원전으로 가게 되면 차세대 원전은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지고도 여기서 이제 원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원전이냐면은 잠수함이나 선박에 쓸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대부분 쓰는 게 가압 경수로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가압 경수로는 쉽게 말해서 우리 그냥 보일러랑 똑같아요. 보일러에서 연탄을 떼거나 뭐 가스를 떼거나 도시가스를 떼거나 아니면 등유를 떼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거를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뭡니까? 우리 방을 데피는 게 물이거든요. 가압 경수로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원료가 LPG나 저기 도시가스나 등유나 이런 게 아니고 전기가 아니고 원자력의 폭발이죠. 20% 이하. 그래서 물을 데피는 거예요. 그럼 물이 그 강력한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가 되거든요. 그럼 전기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전기기관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래 돌아가는 것인데 차세대 원전이라는 것은 그 열을 받아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그 매개체가 용융 금속이나 나트륨 같은 그런 금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기술을 우리는 이미 확보하고 있고, 미국도 그 기술을 보고 있는 것이고, 빌 게이츠가 우리 현대중공업하고 손을 잡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제휴를 맺고 있는 차세대 원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란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국이 이란과 휴전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어쨌거나 끝낼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는 제 의견을 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5월 중순에 중국을 만나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북한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휴전 기간이 2주일인데 2주일 내에 2주일이 된다면 4월 중순 후반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게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내용은 프랑스가 미국에 맡겨놨던 금을 129톤을 환수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북한은 어제 오늘인가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휴전하자마자 동해로 미사일을 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신호가 있다고는 봅니다. 자, 그와 또 동시에 이제 발생한 일이 오늘 보도를 보니까 프랑스가 미국에 맡겨놨던 검을 마지막 부분을 다 인출했다. 그게 129톤에 달한다. 참고로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봤을 때 우리가 가진 검은 한국은행이 가진 검은 약 20톤 정도거든요. 그걸 몽땅 인출했다. 그러면서 지금 마크롱이 며칠 전에 우리나라 탄핵하면서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할까 좀 과장된 즐거움을 많이 표하고 갔죠.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필요 이상으로 지금 프랑스 내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21개국 중에서 지지율이 꼴찌입니다. 되게 이제 정치적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서 너무 행복해했다는 것은 금방 옆에 일본을 다녀와서 우리한테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약간 좀 과잉은 과잉인데 그게 그만큼 그한테는 이제 마크롱한테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봐집니다. 그와 동시에 발생한 일이 맡겨놨던 금을 가져간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이게 베네수엘라가 지금 대통령 말고 그 전에 차베스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미국하고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차베스가 미국하고 갈라지게 된 거, 미국하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원수가 된 게 차베스가 미국에 맡겨놨던 금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가져갔어요. 그거 때문에 틀어진 겁니다. 옛날 독일도 가져간 바가 있었죠. 미국에 금을 맡겨놓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비상금이거든요. 비상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김구가
저기 상위 임시정부가 있는데 나라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나라의 자산을 금으로 바꿔서 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저기 황금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화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뺏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원화를 가지고 금을 바꿔서 일부를 외국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뺏겼을 때 외국이 임시정부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자금이 생기고 나라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금의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하는 의미 가치가 없으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많이 맡겼고 그중에 핵심적인 장소가 미국이었어요. 그 당시 미국이 가장 강대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찾아갔다? 이것은 이제 프랑스가 전체적으로 가진 금의 2천 몇백 톤이라고 좀 이따 내용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이 타이밍에 골라서 지난 1년 반 기간 동안 싹 빼갔으면 이번에 그걸 표출했냐. 그게 딱 마크롱이 한국 방문할 때랑 딱 맞냐, 시간이. 자, 이러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금값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미국 달러와 약화하고 상관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더 KBS, MBC, SBS 이런 데서 크게 보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니, 경제 뉴스 TV들이 이걸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랑 이란전 불붙는 거랑 상관관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저는 확인했어요. 거꾸로. 예. 자, 볼까요?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프랑스, 미국에서 금 인출 129톤. 예. 이게 왜 금을 찾아갔을까? 이런 내용도 밑에 나오죠, 보면은. 예. 자, 프랑스 쪽에서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자산의 재배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프랑스 전체가 가진 금이 2,437톤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자기들의 주장으로는 7,000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5대 강국 중에 들 거예요, 금 보유량이. 그럼 여기부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약간 이제 몇 개 외국 영상을 봤는데 금이 이 세상에 왜 뭐가 중요한데 금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중요하죠. 지금 돈이라는 것은 다 거품이잖아요. 막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패권국은 네, 전 세계를 멸망으로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금은 안전자산이라는 이야기를 메이저 방송국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감히 하지를 못해요. 그 자체를. 그만큼 금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금값의 폭등? 지난 10년간 4배, 5배 올랐죠. 최근 몇 년간은 급격히 치솟았죠. 그때 딱 이란 전쟁이 발생했죠. 이것은 달러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금값이 즉 달러의 약화를 그러면 달러가 망할 것 같으면 달러의 자산이 다른 자산으로 갈아탈 거 아니에요. 즉 최소한 금으로 갈아탈 거 아니에요. 금은 어디 가도 내 자산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 와중에 프랑스가 거기 같은 흐름을 탔다는 거거든요. 미국 엿먹어라 이거예요. 절대적인 톤수보다는 이미지가 상징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보면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고, 보유량은 2,400톤, 1960년대,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프랑스가 금을 빼가기 시작했다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독일이 빼간 건 제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네. 이때 뭐냐, 우리한테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좀 더 많이 알려진 닉슨 때 그게 발각이 됩니다. 원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패권적 지위에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1달러는 뭐 독일의 몇 달러, 뭐 독일의 뭐 몇 마르크, 프랑스의 몇 프랑, 영국의 몇 파운드. 그때는 미국이 그 유럽을 꽉 잡았으니까, 틀어 잡았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게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우리 신문과 방송들은 좀 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나라 전 세계 자본주의에. 그러면은 미국의 힘을 다 따랐는데, 그렇고 이제 뭐 마샬 플래닝 이런 걸 통해서 유럽의 경제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랑 구소련이랑 맞짱을 뜨면서 미국은 그 경쟁 체제에 들어가는 와중에
자신들의 어떤 먹이 사슬을 만든 거거든요.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최후로는 중국도 편입시켰죠. 그래서 결국 구소련을 멸망시켜요. 그게 브레튼 우즈 협정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너희가 전쟁에 의해서 이겨서 세상에서 제일 깡패다 이거지만, 둘째는 뭐냐, 그래도 금융은 돈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달러를 금에 치환을 했어요. 그래서 1온스당 얼마, 달러 몇 달러 결정이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르크, 뭐 파운드, 프랑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패권적 지위가 지금 1960년대 후반이 되면 벌써 한 20년간 유지를 됐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한 거거든요. 이때가 미국의 전성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금을 보유를 해야 돼요. 그게 그때 이미 7,000톤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하나도 안 늘었죠? 60년대 이후니까 지금 60년, 70년이 지났잖아요. 미국이 달러를, 금을 더 보유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금을 팔아먹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데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금을 팔아서 딴 데로 요긴하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미국 시스템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금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존재가 됐다고 판단했을 거거든요. 그때 독일이 빼갔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프랑스도 빼갔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때는 안전자산으로서 미국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미국이 힘이 제일 센 나라니까, 제일 늦게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미국이 약속을 안 지켰다? 빼가기 시작했죠. 이번에 마지막 싹 다 빼갔다는 겁니다. 엄청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독일도 이걸 따라갈 수 있겠다. 이게 압박이에요. 우리 경제TV 어디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트럼프를 진짜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벌써 해버렸다니까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자, 이란 2주 휴전하고 호르무즈 개방에 극적을 합의했다. 이것은 이제 띄우는 거고요. 뭐 내용은 하나도 다른 건 없어요. 과거랑 호르무즈 개방하고 뭐 지나갈 때는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볼모로 삼은 거거든요. 전 세계를. 프랑스 행보랑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서는 종전이 돼야 돼요. 뭐 안 될 수도 있죠. 사람 일이니까.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종전이 돼야 돼. 2주 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월 달에 트럼프가 이란 해결하고 북한 해결하고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5월 중순에 중국 방문하기 전에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다국화 사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프랑스가 금을 완전히 인출해 간 것도 그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이제 각자 도생이다 이거예요. 각자 도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면 내가 먹고 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그도 찬 거죠. 트럼프를. 자, 트럼프 미국의 완전한 승리, 농축 우라늄 완벽 처리될 것. 이거 옛날부터 이야기 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이미 제의한 바가 있어요. 이건 뭐 헛소리예요. 따지고 보면. 네. 별거 없다. 지난 한 달 넘었네요, 이제. 한 달하고 보름이 다 돼가네요. 장난친 것밖에 없다. 이번에 이제 프랑스가 금을 인출했다는 것은 그것을 잘 예시를 보여준다. 내 금을 못 찾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달러화의 가치가 더 하락하면은 금으로서 그걸 지탱을 해야 되고, 내 실질로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현재는 그 금밖에 없거든요. 달러의 가치를 지키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옛날 7,000톤, 8,000톤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금을 그만큼 가지고 있을까? 닉슨 때 이미 금과의 연동을 달러가 폐지했는데 다른 용도로 요긴하게 썼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프랑스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방문해서 희희낙낙하고 간 거거든요. 엿먹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나토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하는 내용은 트럼프가 시간이 정말 많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짧은 시간에 변화가 와야 된다. 어차피 변화가 발생할 때는 그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가 딱 충전이 되면은
스파크가 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하고 중국 미팅이 있는 지금 이제 한 달여 남았네요. 그 기간이 지금 스파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충전됐다고 봅니다. 예, 이걸 우리와 북한이 모른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크롱이 이번에 한국 왔을 때 연세대학에 가서 이런 짧은 연설을 한 것 같아요. 그 주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중국에 기댈 수도 없고 미국에 기댈 수도 없다. 그래서 그 빈 공간, 즉 무중력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한쪽에 어디에 속하지 않는 것, 잠시간의 무중력 상태가 발생하는데 그 공간에서 프랑스와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것은 지난번에 싱가포르 총리가 이야기한 거랑 100% 일치해요. 미국은 세계의 균형자 역할을 할 힘을 잃었다. 중국은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가운데 오는 혼란한 시기를 준비된 국가들끼리 연합해서 연대를 해서 막아서야 된다. 그게 저는 다국화 세상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든지 간에. 자, 그것에 프랑스도 올라탔다. 자, 이 말을 한 것은 일본을 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한국을 오기 위해서 아시아 순방을 왔다. 일본은 그래도 G7에 포함된 국가이기 때문에 인사치레로 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Third Wave라고. 제3의 물결이라고. 예, 엘빈 토플러가 썼을 때 제3의 물결과는 다른 거긴 한데 여기서 제3의 물결이라고 쓴 이유는 마크롱이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제3의 힘이 올라와야 된다. 그게 다국화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프랑스가 원해서 왔다고 봅니다. 다 만들어진 그림에 올라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의 표정은 떨떠름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크롱을 만나는 기간 동안. 지난번 멜로니가 1월 달에 와서 우리한테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신선함과 성견 지명이 있었지만 마크롱은 아니에요. 뻔뻔하게 올라타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쪽 의견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접수를 하지만 이런 얘기가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라 옮겨봅니다. 이제 이거는 중국 쪽에 가까운 사이트거든요. 미국 경제 위기가 오나? 저는 이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거기에 프랑스가 금을 인출해 갔다.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때 금을 인출해 가고 나서 평생 원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러시아는 금을 축적했고 중국도 조금씩 미국 채권을 팔면서 금을 긁어 모았죠. 금이 쌀 때. 이제 금값이 올랐잖아요. 이제 금을 그렇게 쉽게 사 모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빼간 겁니다. 미국이 우리 거 낚아챌 수 있겠다. 군사적으로도 벌써 빠이빠이 했는데 우리 거니까 안 돼. 예. 그때 독일이 60년대 금을 달라고 그랬을 때도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것이 현재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트럼프의 희한한 짓을 설명할 수 있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사가 보이거든요. 미국이 거부하면 프랑스에서 받는다. 저농축 핵연료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우리한테 핵 폐기물 재처리 용인했고 그다음 농축도 용인을 했어요. 농축도 몇 %까지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제가 봐서는 일단 20% 이하 농축이라고 봅니다. 그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아요. 북한과 이란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농축을 못 하겠습니까? 전통적으로 큰 시설이 필요한 원심 분리기형 농축 방식을 우리는 안 써도 돼요. 나는 화학적 방법을 활용해서 훨씬 조그만 규모의 설비에서 더 빨리 농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리 고민의 기술이 확보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핵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좁은 국토에 그걸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핵 폐기물 내에서 핵을 농축해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시작된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프랑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올라탄 거에 불과해요. 한국 너희 이 말은 뭐냐? 한국 너희는 저농축 핵농축 못하잖아.
미국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공급해 줄게. 이건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홍축 핵연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핵 발전소에 필요한 이 전홍축 핵연료는 어디서든 다 살 수 있어요. 이거 뭐냐? 군사용도. 그 국방 TV, 그 방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원자력 잠수함, 우리가 가질 향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핵 연료가 전홍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제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이재명이 정부 들어서서 북한의 무인기를 몇 번 날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군, 방첩산지 뭐 하여튼 거기랑 국정원이 이제 개입했다. 그런 결과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죠. 수사 결과가. 거기 정동영이 이미 한 두 번 정도 사과를 표현한 바가 있어요. 유감을 표현한 바가. 근데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세 번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이 타이밍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이 바로 나왔죠. 김여정이. 솔직하고 대범하다라고 평가했다. 이것은 이제,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는 거죠. 얼마 전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은이 한민족으로, 같은 민족으로 취급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엄청나게 변한 건데 지금 북한이 좀 당황하는 게 보이거든요. 당황하는 게. 이때는 아마 이란전이 이렇게 빨리 수습이 되리라고 예상을 못했지 않았나 싶고 오늘 이란전이 수습이 되자 바로 연이틀 미사일을 쐈다. 자, 첫 번째 한번 쐈는데 그것은 이제 가운데 실패한 것 같아요. 발사가.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다시 발사를 해서 연이틀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토를 달면서 김여정의 담화, 제가 위에 소개드린 제 담화는 경고다라고 어거지를 썼거든요. 저는 이건 정말 어거지라고 보거든요. 자, 이것은 지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리듬보다는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생각하는 방식, 이제 시간표와 트럼프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좀 다르다. 그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 이걸 미리 알았으면 김여정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꾸로 해석하면 뭐냐면은, 되게 빨리 진행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의 각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 미국, 그리고 우리. 일단 요 세 군데를 보자면은 북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한이 좀 놀랬다. 그리고 남한의 이재명이 얘기해서 일부러 이 타이밍에 이란 사건이 정신없는 와중에 북한은 정신없었다고 생각했고 있었고 이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이재명은 쪽에서 끝날 거야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반발감으로서 나온 거거든요. 이란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로 타겟을 돌리겠다.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미사일 발사가 된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나왔던 김여정의 솔직하고 대범하다는 평가가 이렇게 무색해지면서 부끄러워진 거죠. 자, 이것을 북한이 좀 당황하고 있다. 예,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잘 될 수도 있겠다. 트럼프와 남한 정부가 되게 강하게 빨리 밀어붙이고 있고 북한은 빨리 내부 입장을 다시 정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되새김질되는 것은 새롭게 떠오르는 것은 그래. 트럼프가 원래 3월 말에 예정돼 있던 시진핑 중국 방문을 5월 중순으로 연기했지. 그 전까지 나한테 해결을 시도할 수 있겠다. 미국의 입장이 이렇겠다. 그 내용은 프랑스가 금을 빼간 거 몽땅다. 그리고 채널에서 쭉 말씀드려왔던 그런 내용의 부분에 대한 분석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